1947년 음력 10월 10일 전라북도 전주시 한 부부의 첫 번째 자녀가 탄생하였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학문적 기질을, 어머니의 예술적 기질을 물려받았고 이는 나중에 아이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고등학생 2학년 때 잊혀지지 않는 일로 장원에 뽑혔고 다음에 공포의 자주색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천재문사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해 수필, 우체부가 당선되며 학생의 작품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장문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냇물, 탈공 등등의 굵직한 수필과 단편소설을 써내려가던 그녀는 1981년 5월 동아일보 장편소설 공모에 혼불이라는 작품으로 당선됩니다. 이후 88년 9월까지 혼불을 연재한 작가는 책으로 내기 위하여 교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1996년 12월 집필기간 17년 원고지 12,000여 장의 대하예술소설 혼불이 전 5부 10권으로 출간되었고 아직 완간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후속작품을 구상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써야 할 이야기를 남겨둔 채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간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영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하예술소설 혼불을 집필한 작가 고 최명희 선생의 문학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전라북도 남원시 삼해면 소도리 노봉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설 혼불의 배경지이기도 하며 문학관은 작가의 뜻을 영원히 기리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아우름의 터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문학관의 입구는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에 고개 흔들며 어서오라고 반겨주는 듯 하였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게 되면 한 비석이 맞이해줍니다. 천추락 만세향이라 적혀있고 노봉마을이 가히 천선이 복을 누릴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방문하였을 때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생각보다 문학관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전시관이 눈에 띄었고 앞에 있는 잔디광장에서는 시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전시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시관의 주변에는 혼불이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 배경의 사진이 가득하였습니다. 무당굿, 빨래하는 여인들, 무등 타는 여인들, 가뭄의 물대기, 연자방아 등등의 사진이 전시관 앞 옆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문학관에 들어가면 최명희 작가님의 사진이 보입니다. 좌측에는 작가의 친필 서명과 우측에는 작가의 대표 작품인 혼불이 멋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작가가 집필할 때 사용하던 만년필과 원고지가 있습니다. 원고지에는 실제 작가가 적고 수정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게 되면 원고와 교정집,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연재하였던 혼불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가의 앨범과 연역관을 지나면 수상했던 표창과 훈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역에는 혼불문학관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디오라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혼불문학의 배경 전시를 각 주제별로 디오라마 기법으로 연출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복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합니다. 소설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자세한 내용들까지 기억해내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읽었던 내용을 더듬으면서 아, 이런 글을 이런 장면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재미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었기에 그에 따른 추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오라마를 보다 보면 작가의 실제 방을 뜯어놓은 것처럼 실제 집필하던 방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원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학관을 다 둘러보고 나면 방명록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을 집필한 작가의 노고에 감사하며 짧게나마 글을 적고 왔습니다. 문학관 오른편엔 꽃들에 둘러싸인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가는 온갖 정성으로 혼불을 집필하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라고 하였습니다. 혼불이 새함을 이루어 위로와 해원의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뜻을 담아 그 바위를 새함바위라 하였습니다. 문학관 옆에는 호랑이를 닮았다고 여겨지는 호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불의 주 배경이 된 노봉마을에서 출토된 호랑이 모양을 닮은 아주 희귀한 돌로 이 문학관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호석 옆에는 정군수 시인의 그 임의 하늘 아래서 라는 고 최명희 작가에게 바치는 시가 12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외곽에는 소설 혼불의 배경이 된 청호저수지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천수락 만세향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청원 부인이 신령한 셈치고 2년여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는 작가의 집안에 의해 100년 전 만들어졌고 1987년 보수 작업을 거쳐 지금의 아름다운 저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과제로만 느껴졌던 지역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식은 이번 답사를 통하여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 문학관이 아닌 소설의 실제 배경이었던 노봉마을, 혼불에서 실제 다뤄지는 바위들과 저수지, 그리고 색다른 풍경들, 소설을 읽었었던 나의 추억과
문학관의 잔디밭에서 노래를 부르시던 동아리 회원분들의 추억들, 그리고 홈플을 그리워하는 문학관 사람들과 홈플을 교감하게끔 해주는 전시관 여러 디오라마들과 인형들, 그리고 혼자 여행을 떠나서 느끼는 색다른 체험까지 완벽한 답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군수 시인의 그림의 하늘 아래서를 띄워드리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일래라 사랑일래라 꽃 지듯 물 흐르듯 가신 임의 하늘 아래에 홈플 문학관이 열렸습니다. 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정성으로 터를 닦고 마음으로 기둥을 세워 도적봉 아래에 당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피와 살을 섞어 홈플 마을 이야기를 쓰다가 홈플로 가신 임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하지 못하고 남겨두신 이야기, 임이시여 홈플 문학관에 강림하시어 다시 들려주옵소서. 먼동이 틀 때 눈부시게 기지개를 켜던 당신의 모습 보여주옵소서. 임이시여 사랑이시여 노적봉을 바라보던 당신의 다사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홈플의 이야기를 후손으로 이어갈 아름다운 남원 땅, 여기 발길 머무는 이들에게 길이길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